자,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중학교 3학년, 과학 방송이고요. 항상 늘 얘기하듯이 교재는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땡그리님 어서 오십시오. 땡그리님 어서 오세요. 교재 준비하시고, 교재 준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땡그리님, 교재 준비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단추니까 잠깐 좀 얘기를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의 1단원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고, 정기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정리를 잘 하지 않으면, 복잡해지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잘 정리가 되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왜요? 땡그리님 왜요? 이거 땡그리님이 부탁해서 중3 제가 방송 추가한 건데, 땡그리님 잘 활용하시고, 이번엔 성적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중학교 3학년 과학은 만만치가 않아요.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데, 단 중요한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다고 해서 그거를 뒤로 빼지 마십시오, 절대로. 공부를 하는 방법은, 네,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당연히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공부라는 부분은,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다가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렵다고 해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돼요. 물러선 만큼 공부가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던지시면 돼. 적극적으로. 개불덩어나 뭐가 어려워. 어려울 거 없어요. 저랑 처음부터 제대로 단추를 끼우게 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저 못 믿으십니까? 땡그레님? 저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땡그레님? 믿으실 수 있죠?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갈게요. 이제 갑니다. 교재 준비하셨으니까. 녹화한 파일은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유튜브에 올리는 건 두 가지 형태로 올릴 겁니다. 첫째는 풀 버전하고 부분 버전으로 올릴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풀 버전에서 탐색하려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유튜브가. 그래서 부분 녹화를 해서 부분 버전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찾아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잘라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설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탐색하지 마시고 거기에 제목을 그대로 딱딱딱 잘라서 올릴 거니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학년 1학기의 과학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다시 오셨네요. 자, 일단은요,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시작할게요. 기다리십시오. 땡그리님, 이제는 저랑 직접적으로 같이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직접적으로 같이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가면 돼요. 아시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1단원 전기에서 마찰전기라는 게 나오는데 원자의 구조라는 게 나와요. 원자의 구조. 자, 원자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부분 녹화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요. 자, 준비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자, 두 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챕터는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절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원자의 구조 갈게요. 자, 봅시다. 칠판 여기서부터 승을 잘 보이나? 오케이, 좋아요. 자, 쉽게 접근합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체라는 게 있어요. 물체. 그죠? 물체. 그럼 물체라는 건 뭐냐면, 물질을 가공해서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필통이다, 필통. 필통이 있다. 필통은 뭐예요? 제품이잖아. 그죠? 제품이죠. 제품. 그럼, 그게 뭐야? 가공한 제품이야, 얘는. 아하, 좋아. 가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품. 그러면서 물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가공을 했다라는 얘기는 필통으로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원재료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원재료 물질. 아! 원재료 물질이 필요하구나. 즉, 다시 말하면, 필통을 대체 뭘로 만들 거냐는 얘기죠, 뭘로. 자, 필통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거야. 알루미늄 필통도 있고, 헝겊 필통도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필통도 있고, 다양한 필통들이 존재합니다. 그쵸? 그러면, 알루미늄 필통의 재료 물질은 뭐예요? 알루미늄이잖아. 그쵸? 플라스틱 필통의 원재료 물질은 뭐예요? 플라스틱이잖아. 그죠? 맞아요? 헝겊 필통의 재료는 뭐야? 헝겊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재료 물질이 있겠구나. 아, 그러면 물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아, 좋아. 물질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물질. 그러면 물질은, 그러면 뭐야? 물질은 그럼 대체 뭘로 되어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쵸? 물질은 대체 뭘로 되어 있어? 궁금해? 아하! 물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로 되어 있냐면, 분자로 되어 있어요, 분자.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배운 적 있는데, 분자 운동, 확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잖아요. 분자. 오케이. 분자하고 원자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분자를 쪼개면 뭐가 되느냐? 원자가 됩니다, 원자. 오케이? 원자가 돼요. 원자가 됩니다. 원자. 지금 계속 쪼개나가는 거야. 물체를 쪼개면 물질로 돼 있고, 물질을 쪼개면 분자로 돼 있고, 분자를 쪼개면 원자로 돼 있고, 원자는, 자, 이제 원자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거니까. 갑시다. 원자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거니까 갈 거예요. 집중하세요. 이제 이 부분부터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원자의 구조는 뭘로 돼 있냐? 핵과 전자로 돼 있습니다. 핵과 전자. 그러면 BJ님, 핵을 쪼갤 수는 없나요? 쪼갤 수 있어요. 핵을 쪼개면 뭐가 뭘로 돼 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는 걸로 돼 있는데, 쿼크는 얘기 안 할게요. 아시겠죠? 쿼크는 얘기 안 할게요. 쿼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고1 때 나오니까 쿼크는 얘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갑시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다시 가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뭉쳐져서 핵이 되는 거고, 이 핵이 전자를 품고 있으면 원자가 되는 거고,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되는 거고, 분자가 물질을 이루는 거고, 물질이 가공해서 물체를 만드는 거야, 거꾸로 가면.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근데 우리는 이 중에 뭐만 배우겠다라는 겁니까? 이 단어는 요것만 배우겠다는 거야. 요것만 배우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안 훑어보고 갈 수는 없겠죠. 그쵸? 자, 갑니다. 입자라는 게 있는데요, 입자. 입자는 알갱이에요. 알기 쉽게 설명할 거니까. 알갱이. 오케이? 알갱이입니다. 입자라는 게 있는데요, 입자라는 게. 자, 입자라는 건 분자와 원자로 나뉘어집니다. 분자와 원자로 나뉘어져. 그러면, 자로 끝났어? 따라서 너희 둘의 공통점이 있겠다. 그죠? 너희 둘의 공통점이 있겠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입자라는 공통점이 있네. 좋아. 입자라는 공통점이 있구나. 아시겠죠? 입자라는 공통점이 있겠구나. 그러면, 하나는 분자고 하나는 원자니까, 그럼 다른 점도 있겠네. 그죠? 뭐 또 있다? 다른 점도 있겠구나. 그럼 다른 점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점이 다른 거냐? 이 부분을 첫째 알고 갑시다. 분자라는 건요, 원자라는 건요,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잘 듣고 계시죠?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오케이? 가장 작은 입자예요, 입자. 아시겠죠? 그럼 원자는 뭡니까? 뭐야, 이거. 어렵지 않네? 얘가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작은 입자라고 했을 때,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는 거거든. 그럼 원자라는 얘기는
성질을 갖고 있었던 구조에서 원자로 쪼개졌다라는 얘기는 성질을 가질 수 없는 조건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콜. 좋아. 그럼 얘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구나. 아시겠죠? 그럼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원자의 성질을 파악한다면 분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겠네.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요건데 우리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원자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꿰뚫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건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궁극적인 의미인 원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나머지 건 다 지워버리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어렵지 않아요. 저랑 같이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갑시다. 자, 갈게요.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원자는 원자핵과 원자핵 또는 핵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시겠죠?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오케이, 갑시다. 근데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뭘로 되어 있다?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첫째 중요한 거. 원자라는 큰 틀 속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원자라는 큰 틀 속에는 핵이라는 틀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 양성자라는 틀이 있고 중성자라는 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테두리를 전자라는 녀석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좀 살펴볼까? 재밌네. 얘가 양성자래. 야, 뭐야 이거? 얘가 양성자래. 말을 해석해봐요. 어렵지 않으니까. 양성자라는 얘기는 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다. 뭐라고요? 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입자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입자가 여러 개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양성자 수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겠네. 그죠? 양성자 수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어. 전자? 너 중성자부터 가자. 중성자. 그러면 중성자라는 것은, 오케이? 얘도 수가 있을 거고, 중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다. 중성. 얘는 양성. 그럼 얘는 플러스. 얘는 중성. 너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오케이? 아시겠죠? 자, 전자 너는 좀 기다려봐. 자, 우리가 비유를 하나 합시다. 어떤 A라는 특정 원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 A라는 원자의 양성자 수가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칩시다. 몇 개요? 10개. 아시겠죠? 10개라고 쳐봐요. 근데, 지구상의 모든 원자들은 다 중성 상태로 존재합니다. 뭐라고요? 중성 상태의 원자야. 자,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중성 상태의 원자에 그러면 양성자 수가 10개래? 근데 양성자 수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진대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즉 전자까지를 다 묶어서 원자가 되는데 문제는 중성이래. 중성. 그럼 중성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플러스도 아니야. 왜? 양성이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도 아니야. 왜? 양성이니까. 중성은 뭐야? 양수도 아니고 마이너스, 즉 음수도 아니잖아. 에이, 수직선에서 배웠잖아. 이거 봐봐. 여기가 0이고 여기는 뭐 뿔1, 얘는 뿔2, 뭐 여기 뿔3, 얘는 마일, 얘 마이, 마3 이랬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섹션이고 여기는 플러스 섹션이야. 그럼 너는 양수야. 너는 음수야. 그러면 너는 뭐야? 넌 뭐니? 양수도 아니야. 음수도 아니야. 정중앙이야. 그럼 너는 얘는 중성이라고 보면 돼요. 얘는 양성이고 얘는 음성이고.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니네 비켜봐 그러면. 이제 대충 B로 와. 보세요. 대충 B로 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잘 가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중성이에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중성이래.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자가 양성자 수가 플러스, 즉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수가 10개래. 오 마이 갓. 그러면 플러스가 10이라고 봐봐. 그러면 얘는 중성이니까 어차피 이 부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야. 오케이? 이 부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야. 그러면 너가 궁금해, 전자가 궁금해. 너가 대체 뭐길래 얘네들을 합한 것이 중성이 되느냐, 즉 0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봅시다. 플러스 10에다가 대체 뭐를 합해 넣으면 0이 되느냐? 수학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수학적으로. 자, 빨리 답변 주세요.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0 돼요? 설마 이거는 아시겠죠? 플러스 10에다가 더해준대. 뭐를? 몰라. 근데 0이 돼야 되는데 결론은. 그럼 여기다 몇 집어넣으면 됩니까? 두 분. 채팅창으로 빨리 치세요. 빨리 쳐봐요. 그렇죠. 좋아. 마이너스 10이야. 그래. 맞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려울 때일수록 덤비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얘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아니야.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으면 무조건 그들의 합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됐네. 됐어. 야, 이거 정답 나오는데?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넌 어차피 중성자니까 0이잖아. 그럼 너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너는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럼 됐네. 범위는 요 녀석이네, 요 녀석. 범위는 요 녀석이야. 전자 너가 마이너스겠구나. 오케이? 그리고 너가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개수도 같아야 되는구나. 아우야, 무지하게 중요한 거. 자, 무지하게 중요한 거 정리할 거예요. 자, 무지하게 중요한 거 정리할 거야. 카메라 이쪽으로 조금만 돌리고. 자, 봐요. 양성자의 수하고, 자, 다시. 양성자의 수하고, 반드시 전자수는 같습니다. 자, 잘 들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고3 때까지 따라다니는 개념이야. 양성자 수하고 뭐는 같다? 전자수는 같다. 자, 빨리 적어놔요. 여러분들 빨리 적어놓으세요. 이건 고3 때까지 따라다니는 개념이에요. 자, 다시. 양성자 수하고 뭐는 같더라? 전자수는 같더라.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의 원자는 다 중성원자로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이제.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그림으로 정리할 거야. 이제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갑니다. 그림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부분 녹화는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봐요. 원자는 중심부에 핵이 있네. 중심부에 핵이 있고,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은 전자야. 근데 마이너스지. 왜 마이너스 표시했어요? 아까 전자가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쵸? 오케이. 좋아. 자, 만약에 요 원자가 핵 속에 양성자를 4개 갖고 있다고 칩시다. 핵 속에 양성자를 4개 갖고 있다고 쳐봐. 그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의 개수, 자, 빨리 쳐요. 몇 개?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 몇 개? 몇 개? 빨리. 그렇죠. 4개지. 야, 대단한데? 야, 멋있어. 잘했어. 민좀 짱들, 여러분들, 짱이야, 짱. 잘했어. 4개. 땡글님은 어디 가셨나? 땡글님, 4개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그럼 얘의 원자는, 됐네. 얘의 원자는 플러스가 4고 마이너스가 4개니까 합하면 얼마예요? 자, 갑니다.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니까 0이네. 어머나, 중성이구나. 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그럼 얘가 결국은 뭐야? 핵이야.
얘는 뭐야? 전자야. 전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이쯤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원자의 구조와 성질이에요. 그래서 뭐야?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원자는 중성 상태로 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어떻기 때문이다? 같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다가 밥숟갈 하나만 더 얹힐게요. 자, 보세요. 원자핵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원자핵이 이동이 가능하다면, 즉,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서 분명히 할 건,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내가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 자, 봐. 얘는 바깥으로 탈할 수도 있어요, 전자는. 즉, 빠져나갈 수도 있어. 즉, 잃어버릴 수도 있어, 전자는. 또는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유입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나, 원자핵은 바깥으로 벗어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이거 명심하시면, 여기 이 챕터는 다 끝나. 다 정리가 됩니다. 다 정리가 돼.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부분 녹화 끝낼게요. 원자핵은 절대로 뭐야? 리무브. 즉, 무슨 얘기야?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유입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양성자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다시. 양성자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전자는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또는, 새롭게 유입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무지하게 많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자, 다음 이어갈게요. 지금까지 BJ 사이베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땡글님하고 리나님 두 분, 땡글님 어디 가셨어요? 땡글님 부분 녹화 하나 끝냈고요. 어렵습니까? 물론 어려워요. 물론 어려운데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아시겠죠?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들으면 삘 와요. 삘 옵니다. 농담이 아니라 삘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들으세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내용 이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찰전기라는 건데, 자, 마찰전기라는 건데, 오케이. 자, 갈게요. 자, 갑니다. 부분 녹화 갈게요. 반갑습니다. BJ 사이먼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먼스. 자, 이전까지 원자의 구조는 이제 끝냈고요. 자, 이제 마찰전기를 갈 건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워딩이 중요합니다. 워딩.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3 졸업할 때까지 과학에서는 워딩을 조심하십시오. 워딩만 분석이 끝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워딩을 잘 알아야 돼. 자, 마찰전기래. 자, 여러분들 마찰전기래. 마찰이 뭐야? 대고 부비는 거잖아. 이렇게 부비는 거 이게 마찰이잖아. 어? 아, 뭐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거 뭐야? 이렇게 부비는 게 마찰이야. 그러면 뭐야? 오른손바닥이 왼손바닥으로 물리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른손바닥이 왼손바닥에 물리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잖아. 아이, 그러면 뭐야? 하나 해볼까요? 아까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가 들어있다고 그랬고, 전자가 얘네 주위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왜 돌까요? 왜 안 도망가고 돌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 당기잖아요. 자, 앞으로는 저랑 약속해요. 자, 앞으로는 저랑 약속합시다. 잘 봐요. 이제 앞으로는 플러스는 남자야. 뭐라고요? 플러스는 남자, 마이너스는 여자. 그럼 무지하게 쉬워져요. 플러스는 남자, 마이너스는 여자. 그럼 무지하게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플러스는 남자, 마이너스는 여자. 야, 얘 플러스네? 너 남자잖아. 너 마이너스네, 여자잖아. 그러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잡아 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잡아 당겨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당기네. 도망가지 마.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니까? 가지 말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전기적 인력이다.
정기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는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 뭐라 부른다? 인력이라고 부른다. 당긴다. 그러면 뭐야? 오, 뭐야? 어허!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당길 거고, 남자는 여자를 당길 거고, 여자도 남자를 당길 거 아니야? 그쵸? 아, 그러면 뭐야? 남자하고 남자. 야, 이거 뭐야? 자기, 그러니까, 왜? 그래, 우리까지 사귈까? 그러니까, 저리 꺼져, 임마. 막 이러지. 남자하고 남자끼리 어떻게 사겨?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뭐야? 너 꺼져? 그러니까 뭐야? 청력이 청력. 배쳐간다, 청력. 그래, 안 그래? 그쵸? 아이, 그건 뭐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서도 청력이지. 아, 여자하고 어떻게 사겨? 여기서 사귄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는 알 거예요. 그쵸? 오케이? 좋아. 청력, 인력. 오케이, 콜. 좋아. 근데 마찰 변기래. 그러면 마찰에 의해서 물리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아, 그러면 잘 봐봐요. 이거 지울게요. 잘 보세요. 재미난 게 있네. 재미난 게 하나 있어. 되게 재밌네.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겁니다. 쟤는 뭐가 그렇게 재미나다고 저 지랄을 떠는지, 아마 속으로 뭐라고 할지도 몰라. 봐요. 재미난 게 있어요.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얘는 붙박이라고 안 움직인다고, 이거 움직인다고 얘기하면 있잖아. 옷을 스치기만 해도 옷이 전부 다 핵분열에 의해서 사라져야 되는 거야. 예?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지하철에서 서로 옷과 옷이 부딪혔는데 옷이 싹 사라집니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죠? 오케이? 얘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얘는 없어지지 않아요. One more time. 직장님 어서 오십시오. 직장님 반갑습니다. 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자가 양성자에 의해서, 지금 원자핵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건데, 직장님 중학교 3학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 돌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얘네 둘 사이에 밧줄로 연결한 게 아니야.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야. 뭐야? 어떤 거냐면, 자, 봐봐.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자석이. 근데 클립을 실에다 묶어놨어. 근데 클립이 자석에 닿지 않았는데도 떠있어. 여러분들 이거 실험해 본 적 있나, 혹시? 초등학교 때 가끔 이런 장난 치는데. 자석의 클립이, 이 클립이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아. 계속 붕붕 떠있어. 왜 그래? 자석이 클립을 잡아 당겼기 때문이죠. 근데 웃기는 건 뭐야? 요 사이에 떨어져 있어도 가능한 거야. 떨어져 있어도 가능해. 야. 전기력이나 자기력은 떨어져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얘네들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얘네들은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떨어져 있는 상태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야? 얘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내가 퉁 쳐.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내가 퉁 쳐요. 물리적인 에너지를 줘서. 내가 퉁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랑님? 땡글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전자들이 날아갈 수 있어.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 물리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날아갈 수 있어요. 오케이? 또 어떤 녀석이 이 전자를 잡아 당겨서 가져가는 수도 있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그렇죠. 밀려나고 튕겨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여드릴게. 자, 봐봐. 자, 보세요. 리나님. 자, 봐요. 잘 봐. 잘 보셔야 돼. 퉁! 쳤어. 그럼 전자가 날아간다고요. 이렇게. 퉁! 치면 어떻게 된다고? 전자가 날아간다고요. 그럼 이 날아간 전자는 어디에 존재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 공간 안에는 전자들이 막 떠다니는 거야. 아시겠어요? 전자들이 막 떠다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봐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러면, BJ님,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나요?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죠. 또는 빼앗아 갈 수는 없나요? 빼앗아 가는 것도 가능해요. 빼앗아 올 수는 없나요? 빼앗아 오는 것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설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렵지가 않아. 오케이. 오케이. 너는, 아하,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구나. 오케이? 그럼 원자의 입장에선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겠구나. 아시겠죠?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콜, 좋아.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이제 얘기가 쉬워집니다. 볼게요. 자, 마찰한다라는 얘기는 물리적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얘기고, 그 물리적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자, 시작할게요. 보세요. 자, 어떤 두 물체가 있대요. 자, 마찰하기 전을 볼게요. 마찰 전. 그럼 마찰 전은 항상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까? 중성이라고 그랬죠? 중성. 오케이, 콜 갑시다. 자, 플러스 하나, 플러스 둘, 플러스 셋, 플러스 넷, 플러스 다섯, 플러스 여섯, 플러스 일곱. 자, 여기 플러스는 양성자고, 양성자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고, 원자 핵은 절대로 잃거나 얻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플러스는 양성자고, 양성자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고, 원자 핵은 잃거나 얻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빼앗기거나 뺏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너도. 자, 그러면 항상 무슨 상태를 존재한다고 그랬죠? 마찰 전이니까 중성이겠죠? 중성이려면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 즉 양성자 수하고 다음에 전자 수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같다고 그랬네요. 자, 자, 됐어요. 플러스 7에 마이너스 7이니까 확인할게요. 플러스 7에 마이너스 7이니까 0이고 중성이네. 콜. 좋아.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7에 마이너스 7이니까 0이네요. 중성이네요. 콜. 좋아. 갑니다. 이게 마찰 전이야. 근데 마찰을 하고 났어. 마찰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그려드릴게요. 보세요. 자, 마찰한 이유를 봅시다. 이유. 마찰을 했더니, 자, 얘를 A라고 치고요. 얘를 B라고 칩시다. 마찰을 했더니, 보세요. 마찰을 했더니, 비껴. 이 녀석들. 비끼라고. 비껴봐. 이 녀석들 4개가요. 이쪽으로 갔답니다. 자, 금어락꽃님 어서 오십시오. 금어락꽃님. 어서 오세요. 자,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어락꽃님 어서 오세요. 자, 4개가 1, 2등했대요. 4개가 1, 2등했대.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는 플러스 7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 죄송합니다.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무슨 전기를 띨까요? 리낭님, 플러스는, 오케이? 플러스 전기를 띨까요? 마이너스 전기를 띨까요? 자, 답 주세요. 야, 이건 정답 가르쳐주고 나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해서 플러스 4 나왔어. 그러면 플러스 전기를 띨까요? 마이너스 전기를 띨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정답 알려주고 정답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리낭님 잘했어요. 플러스죠. 그럼 여기는요? 계산해볼까? 굳이? 자, 플러스 7에다가 플러스 7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 10, 11. 그럼 마이너스 얼마? 11. 그러면 마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전기 띨까요? A는. 그렇죠. 그렇지. 잘했어. 굿. 좋아. 멋있어. 됐네. 마찰을 했더니 전기가 띄고 있네. 처음에는 중성이었는데 얘는 플러스 전기네. 얘는 무슨 전기네? 마이너스 전기네. 그럼 마찰했더니 전기가 생겼어. 그럼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면 된다?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면 된다? 마찰했더니 전기가 생겼네. 마찰 전기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어렵지 않잖아. 뭐가 어려워 개뿔따구나. 그쵸? 안 어려워. 아니, 누가 가르치는데 어렵다고. 에이, 걱정하지 마. 나랑 함께 하면요. 여러분들,
과학은 내가 완벽하게 잡아준다니까.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에이, 마찰전기 왜 생긴지 알겠다. 둘이 부딪혔더니 물리적인 에너지를 공급한 거고, 그 물리적인 에너지에서 이동 가능한 건 전자이기 때문에, 이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야,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야, 얘는 전자를 잃었네. 그쵸? 잃었더니, 무슨 전기 띈다? 플러스 전기 띈다. 오 마이 갓! 야,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자연스럽게 나왔어. 너는 뭐 했어? 얻었다. 아하! 얻었다. 그랬더니 무슨 전기 띈다? 마이너스 전기 띈다. 자, 책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전자를 잃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적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띈다. 전자를 잃은 건 플러스 전기를 띈다. 자, 얻은 건 무슨 전기를 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암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야. 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야.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가 키왕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이해를 시키지 암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찰 전기가 왜 생기는 건지 설명했고, 그 다음에 마찰을 하면 어떤 전기들이 생기는지 설명했고, 누구에 의해서 과연 그러면 전기적 현상을 띠는지도 설명했죠? 전자. 그쵸? 그러면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기가 왜 되는지도 설명했어요. 얻었을 경우에는 왜 마이너스 전기가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는 여기까지만 갈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자, 리낭님 어렵습니까? 리낭님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금화락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안 어렵죠? 설명 어때요? 설명 어때요? 괜찮죠? 그렇죠? 괜찮죠? 설명 괜찮죠?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다니까? 누구보다도 쉽게,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내뱉은 말은 분명히 지킵니다. 자, 왜 이렇게 또, 누가 들어오셨지? 001님 어서 오십시오. GWS001님 어서 오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입니다. 즐겨찾기하고 추천 주시면 저희 방송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각종 선물은 다 받아요. 별풍선도 받고 다 받습니다. 다 받으니까 다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조금 있다가 자막으로 한번 올라갈 거예요. 참조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부분 녹화 2개 찍었네요. 마찰전기에 의한 현상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돼요.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빛에 달라붙는다는 거. 마찰전기죠.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12시 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으시고 이제 대전과 대전열 갈게요. 대전과 대전열. 자, 어렵지 않아요. 과학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 주문을 외워. 어렵지 않아. 안 어려워. 겁나 쉬워. 나랑 함께 하면 겁나 쉬워. 쉬워. 어렵지 않아. 자, 갑시다. 대전과 대전열 갈게요. 자, 대전과 대전열 부분 녹화 가겠습니다. 자, 늦었지만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늦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많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자, 세 번째 부분 녹화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정규 방송, 부분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과 대전열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할게요. 대전과 대전열. 자, 대전 그랬더니 서울, 대구, 대전, 부산 뭐 이거 아닙니다. 미안해요. 썰렁했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 대전 아니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전. 야, 과학에서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워딩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워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대전이라는 게 뭐냐?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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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이 뭐냐? 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다. 전기적으로 대립관계에 속해 있다라는 게 대전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대전이라는 건 뭐냐면 A와 B라는 녀석이 전기적인 대립관계. 자, 뭐라고요? 전기적인 대립관계.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럼 대립관계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말하는 리낭님이 저한테 어떤 의견을 주셨어요. 자, 001님은 어서 오십시오. 리낭님이 저에게 어떠한 그 의견을 주셨어. 근데 내가 리낭님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리낭님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서로 대립관계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럼 정반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리낭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리낭님이 엑소? 이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얘니까. 오케이? 얘니까. 리낭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수 엑소가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엑소를 엄청나게 사랑한대. 근데 제가 엑소를 잘 모르니까 나는 그 정반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물론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또형님 어서 오십시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저도 엑소 무척 사랑합니다. 무척 사랑해요. 아시겠죠? 자, 정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으면 대립관계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대전이라는 건 A와 B가 네, 반갑습니다. 또형님. 반가워요. 반가. 자, 갑시다. A와 B가 서로 대립관계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기적인 대립관계. 그러면 A가 플러스 전기를 갖는다면 B는 무슨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까? B는 무슨 관계를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리낭님? B는 무슨 관계를 가져갈게요? 자, A가 플러스면 B는 대립관계라면 무슨 전기? 빨리. 네, 또형님 반가워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기. 와, 그거 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네.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대전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시겠죠? 전기적인 대립관계. 그러면 보세요. A와 B가, 예를 들어서 A와 B가 마찰 전에는, 자, 다시. 마찰 전에는 반드시 중성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중성.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 똑같죠? 중성이었을 거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가 되고 B가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얘기는 원래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 중성이었는데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얘의 개수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마이너스 7 됐다고 쳐봐. 그럼 마이너스라는 전자 3개가 1, 2 이동했네? 자, 캥리님 어서 오십시오. 자,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10이었는데 플러스 10은 안 변해. 절대 중요한 거야. 안 변해요. 플러스는. 아시겠어요? 플러스 10이고요. 마이너스가 10개에서 7개가 됐다는 얘기는 3개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가져갔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기 뛰는 거고 얘는 무슨 전기 뛰는 거야? 플러스 전기 뛰는 거죠. 아시겠어요? 뭐 했을 경우에? 자, 뭐 했을 경우에? 마찰을 했을 경우에. 그럼 이건 마찰 후의 데이터겠네? 그쵸? 마찰 후의 데이터. 그러면 여기서 잠깐 A가 B에게 전자를 일방적으로 뺏겼어. 그러면 B는 어떤 성질이 우세하다? 남의 거 전자를 뺏어오는 성질이 우세하다. A보다. 아시겠죠? 상대적인 비교니까. 오케이? 콜? 상대적인 비교니까 B가 A에 있던 전자를 뺏어오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C도 있다고 쳐봐요. C도. 자, 보세요. C도 있다고 칩시다. C도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B와 C 사이에서는 C가 B의 전자를 빼내는 능력이 크다.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서 서로 마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C가 B의 것을 뺏어갔으니까
C가 B의 것을 뺏어가는 능력이 우세하니까 C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될 거고 플러스가 될 거고. 아시겠죠? 상대적인 관계니까. 아시겠죠? 상대적인 관계니까.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저하고 또롱님하고 싸워요. 근데 또롱님이 나를 이겨. 또롱님이 나를 이겨. 오케이. 또롱님이 나를 이깁니다. 아, 땡글님은 나가셨네. 또롱님이 나를 이겨요. 근데 내가 리랑님하고 싸워요. 네. 내가 리랑님하고 싸워. 내가 또롱님한테 졌다고 해서 내가 리랑님한테도 져야 되나요? 아니지. 내가 리랑님을 이길 수도 있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 셋 사이에서 서열을 매긴다면 또롱님이 1등, 내가 2등, 리랑님이 3등. 아, 또 삐져가지고 또 나가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서열을 매길 수 있네. 오케이? 이런 대전되는 능력 자체를 가지고 뭐를 나열할 수 있다? 서열을 매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전열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대전열. 아시겠죠? 오케이. 대전열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대전열. 자, 그러면 대전열 거기 나와 있을 텐데, 자, 대전열이라는 얘기는 대전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있냐면 털가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털가죽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리, 그리고 명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나무, 고무, 플라스틱. 자, 나무, 고무, 플라스틱.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대전열입니다. 이게 바로 대전열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털가죽이 플러스 쪽에 있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 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아, 이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더 잘 되는구나. 아,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더 잘 되는구나. 그러면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잃어야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전자를 잃어버려야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져서 플러스 전기죠. 오케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어야 되는구나. 왜요? 얻어와서 마이너스가 많아져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one more time. 얘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져서 플러스가 되는구나.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 마이너스를 뺏어와서 마이너스가 많아져서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라는 조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대전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야, 너 나와봐. 나랑 한번 붙자. 어? 너 나와봐. 나랑 한번 붙게. 니네 쪽에서 누구 나올 거야? 아, 내가 나올게. 자, 이렇게 둘이 스파링. 붙어. 파이트! 붙었어. 자, 그럼 갈게요. 유리하고 고무 사이에서는 유리가 플러스 쪽에 가깝고요. 보세요. 유리가 플러스 쪽에 가깝고, 유리하고 고무 사이에서 고무가 마이너스 쪽에 가까워요. 아, 그럼 니네 둘이 마찰을 하게 된다면, 즉 붙어버린다면, 너는 마이너스에 가깝니?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전기 뛰는 거야. 너는 마이너스 전기 뛰는 거야. 너는 플러스에 가깝니? 그래, 그럼 너는 플러스 전기를 뛰는 거야. 아시겠죠? 아, 그러면 상대적인 대전열을 가지고 상대적인 대전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아주 쉽게. 아시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고무가 유리에 대해 전자를 뺏어오는 능력이 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둘을 마찰시키면 고무는 유리에 있는 전자를 뺏어와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는 뺏겼으니까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조건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상대적인 대전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너희 둘이 한번 해봐. 나무는 마이너스 쪽에 가까우니까 마이너스. 명주는 플러스 쪽에 가까우니까 플러스. 그러면 너희 둘이 마찰했을 경우 넌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는 거고, 너는 얻었네, 전자를. 자, 너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는 거고, 너는 잃었네, 전자를. 그쵸? 아우, 됐다. 아우, 됐어. 그러면 뭐야? 최극단으로 갑시다. 최극단. 털가죽하고
에버나이트, 플라스틱 막대. 그럼 최극단으로 가면 당연히 너희 둘이 마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는 질문할 거예요. 털가죽하고 플라스틱 마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털가죽은 무슨 전기 때요? 자, 채팅 시작. 털가죽은 뭐가 됩니까? 털가죽은 뭐가 되죠? 털가죽하고 플라스틱하고 마찰한대요. 그럼 털가죽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털은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너는 뭐야? 마이너스 되죠. 끝났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대전내력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대전내력 관계예요. 오케이. 좋아. 멋있어. 자, 땡글님은요. 자, 일단은 부분 녹화는 잠깐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지금까지 BJ 사이버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글님 이해 안 가셔요? 자, 이해 시켜드릴게요. 자, 보세요. 땡글님 보세요. 대전열이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 땡글님 잘 들으셔야 돼요. 대전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 시켜드릴게. 자,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있습니다. 고무가 있어요. 이 둘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땡글님, 이 둘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아시겠죠? 자, 땡글님 보세요. 유리하고 고무. 잘 보세요, 땡글님.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갑시다, 땡글님. 자, 갈게요. 마이너스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무가 마이너스 쪽에 가까워요. 유리가 마이너스 쪽에 가까워요. 빨리, 대답. 고무하고 유리 사이에서 누가 마이너스 쪽에 가까워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땡글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가깝잖아, 얘보다 가깝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갈 거예요. 잘 봐요. 땡글님이 대답 주세요. 털가죽 플러스인 털가죽을 기준으로 갈 거예요. 플러스인 털가죽을 기준으로. 봐요. 유리가 플러스 쪽에 가까워요. 고무가 플러스 쪽에 가까워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유리가 유리가 플러스 쪽에 가까워요. 고무가 플러스 쪽에 가까워요. 그렇죠. 유리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되는 거야. 얘가 플러스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유리 너 나와 임마. 너 고무 나와. 너 고무 이리 나와. 니네 둘이 마찰할 거야. 지금부터. 니네 둘이 마찰할 거야 임마. 마찰할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마찰을 했을 경우에 그림을 안 그린다고 하더라도 얘를 보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야, 너 유리 임마 플러스에 가깝잖아. 야 임마 너 고무 임마 마이너스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너는 무슨 전기? 너 플러스에 가까우니까 플러스 전기. 넌 마이너스에 가까우니까 마이너스 전기.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개 잡았으면 이렇게 가면 돼. 이 녀석도 이렇게 가면 돼.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너는 뭐? 플러스.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따져주면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됐다라는 얘기는, 자, 봐봐. 얘들아. 저기 땡글님 보세요. 원래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10이야. 중성이야. 근데 플러스가 되려면 요 녀석이 작아져야 돼. 즉, 플러스 10이고 얘는 안 변하잖아. 마이너스가 7 되어야만 된다. 그러면 뭐야? 플러스 3이잖아요. 플러스 전기 되죠? 그럼 마이너스라는 전자를 10개에서 7개가 됐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얘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얘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기브했으니까 테이크 해야 되죠. 그럼 얘는 얻었겠네. 되셨어요, 땡글님? 이제 이해 가시나? 이해 가세요, 땡글님? 답 좀 주세요.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전기력은요,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전기력은. 이거는 부분 녹화 안 할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민학님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셨네요? 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전기력은 아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부분 녹화 안 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하나만 양해 부탁드릴 내용이 있는데, 참고로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방송을, 조금 일찍 정리를 할게요. 지금 많이 몸이 피곤해가지고요. 여기 그 10조까지만 하고요. 10조까지만 하고 제가 내일 또 일부를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일부를 할게요. 아시겠죠? 내일 또 일부를 할게요. 아시겠죠? 내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플러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 자, 마이너스는 누구? 여자. 앞으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남자와 여자로 비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 그러니까 뭐야? 서로 잡아당겨요. 그쵸? 서로 잡아당겨요. 그럼 이건 무슨 역이 적용한다? 당긴다, 인력. 그럼 여자도 남자를 좋아해.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겠죠? 그럼 인력. 남자는 남자를 싫어해. 그럼 밀어내겠네요. 이렇게. 청력이죠. 그 다음에 여자도 여자를 싫어해. 그럼 이것도 뭐예요? 청력이겠네. 그쵸? 그쵸? 근데 마찰 변기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뭐야? 한쪽 A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면 얘가 전자 잃어버린 거야? 전자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B하고 마찰했을 경우 얘가 전자 잃어버려서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얘네 둘 사이에서는 무슨 역이 존재한다? 인력이 존재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오늘 방송은 좀 일찍 종료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방송은 종료할게요. 어떤 경우? 보세요. 어떤 경우? 자, 털, 상, 유, 명, 고, 또 뭐야? 풀이죠? 털상, 유, 거기 나와 있는 거 대전열로 갑시다. 거기 나와 있는 대전열. 털유명, 나고풀. 털유명, 나고풀. 자,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보세요.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올 수가 있어. 어떤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냐면, 자, 털가죽으로 고무풍선을 마찰시켰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명주를 사용해서 고무풍선을 마찰시켰대. 이 고무풍선 A와 이 고무풍선 B를 서로 가까이 이렇게 놨대요. 그러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해봅시다. 털가죽하고 고무풍선이니까 털가죽하고 고무풍선이야?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 그럼 털가죽은 플러스가 될 거고 고무풍선은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전기로 뛰겠네요. 그쵸? 오케이. 자, 명주하고 고무풍선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 땡글이님.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 그러면 결국은 뭐야? 명주가 플러스고 고무풍선은 마이너스겠네. 얘 마이너스 전기. 그럼 얘도 마이너스 전기고 얘도 마이너스 전기니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여자끼리 밀어내는 힘이죠.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청력이 작용하겠다 라고 표현해주면 돼요. 이런 거 좀 어렵지 않죠? 대전열의 관계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어때요? 오늘 방송. 내일 일부를 할게요. 아시겠죠? 내일 다시 한번 할게요. 방송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설명 피드백 주세요. 피드백. 완자 아니고요. 완자 아닙니다. 완자 아니에요. 완자가 아니라 그래요? 좋아요. 굿. 쉬워요. 좋아요. 뭐야. 이거 미치겠다. 야, 피곤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네. 이게 얘가 왜 빠지고 난리야. 죄송합니다. 리액션이 너무 컸죠? 죄송합니다. 야, 이 자식이. 아니, 얘 왜 빠져? 미치겠네. 완자 아니고 산소 같은
과학이라니까. 산수 같은 과학. 산수 같은 과학. 에이, 알잖아, 이거 산수 같은 과학. 어? 산수 같은 과학이라니까요. 오케이? 콜? 콜? 자, 조금 앉아있을게요. 너무 힘들다. 오늘 수업을요, 6시간을 풀로 수업을 땡겼더니, 야, 미치겠다. 와, 6시간 동안 지금 오늘, 이게 몇 시부터였지? 가만있어봐. 아니구나, 2시 반부터 지금까지 한 번을 앉아있지를 못했네요. 야, 지금 처음 앉아보는 거예요. 아니구나, 전철에서도 한 번 앉았었구나. 너무 피곤하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서점에 가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달라고 한대요.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땡글님, 서점에 가셔서, 이렇게 생긴 거, 이 글자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책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책이 없어요. 학원에 있고, 여기는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손님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중고등학교 과학 강의 방송이에요. 손님. 내일도 중학교 3학년 거 할게요. 내일도 중학교 3학년 거 할게요.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조금만 일찍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 제가 먼저 방송 종료할게요. 내일 봬요. 내일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